혹시 밀가루를 단순히 강력, 중력, 박력으로만 나누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아직 밀가루의 절반도 쓰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부터 시작될 3부작 시리즈를 통해 프랑스의 회분, T등급, 독일의 효소와 사워도우, 이탈리아의 W지수, 미국의 내성, 일본의 유단해, 그리고 한국의 쫄깃한 탄성까지 세계 6대 강국이 숨겨온 밀가루의 데이터와 그 이면의 철학을 낱낱이 파헤치려 합니다. 즉, 재료를 단순히 사용하는 단계를 넘어 당신의 목적에 맞게 설계하는 법을 알려드릴 것입니다. 그 거대한 여정의 첫 번째 시간, 오늘은 빵의 본거장이자 예술과 생존, 그리고 공학이 만난 유럽의 이야기를 먼저 시작합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 여러분은 유럽 밀가루에 적힌 낯선 숫자들을 완벽히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프랑스 밀가루 봉지에 적힌 알파벳 T는 타입을 의미합니다. 이 뒤에 붙는 숫자는 밀가루 100g을 900도의 아주 뜨거운 열로 태웠을 때 남는 재의 양, 즉 미네랄 함량을 뜻합니다. 우리가 굳이 밀가루를 태워보는 이유는 미랄의 구조 때문입니다. 미네랄은 주로 미랄의 껍질 부분에 몰려있고 속살에는 거의 들어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T45처럼 숫자가 낮다면 껍질을 완전히 깎아내고 하얀 속살만 골라냈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T150처럼 숫자가 높다면 껍질을 거의 그대로 갈아놓은 통밀가루라는 의미가 되죠. 프랑스 상류층에게 숫자가 낮은 하얀 밀가루는 오랜 시간 부와 세련미의 상징이었습니다. 특히 가장 정제된 T45는 잔맛이 전혀 없는 상태, 즉 순백의 캔버스와 같습니다. 버터나 달걀의 고유한 풍미를 방해하지 않기 때문에 크루아상이나 브리오슈 같은 섬세한 디저트의 우아함을 완성하는 데 사용됩니다. 하지만 20세기 후반 프랑스 빵은 큰 위기를 맞습니다. 공장에서 빵을 대량으로 찍어내기 시작하면서 제빵사들이 효율을 위해 각종 화학 첨가물과 냉동 반죽을 무분별하게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프랑스의 자존심인 바게트는 속살만 희고 풍미는 밋밋한 상태, 즉 영혼 없는 공산품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저항하며 1993년 제정된 것이 바로 프랑스 빵 법령, 데크레트 빵입니다. 이 법은 전통 바게트라는 이름을 쓰려면 오직 밀가루, 물, 소금, 효모라는 4가지 천연 재료만 써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또한 불랑주리라는 간판을 달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빵사가 반죽부터 굽기까지 전 과정을 직접 책임져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즉, 기술의 편의보다 장인의 정체성을 법으로 수호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혁명의 시기에 다시 주인공으로 부상한 것이 바로 T65 밀가루입니다. T65는 밀껍질 성분을 미세하게 포함하고 있어 발효 과정에서 효소를 자극하고 구수한 누룽지 풍미를 만들어냅니다. 특히 프랑스 밀은 미국의 경질밀과 달리 부드러운 성질을 가진 연질밀입니다. 단백질의 힘으로 반죽을 억지로 부풀리기보다 밀알 자체가 가진 유연성과 풍미에 집중합니다. 전통 바게트의 속살이 눈부신 하얀색이 아닌 옅은 크림색을 띠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기계의 강한 회전력으로 공기를 강제로 주입해 반죽을 산화시키는 대신 프랑스 제빵사들은 오토리즈 기법을 선택했습니다. 오토리즈란 즉 본격적인 반죽 전 밀가루와 물이 스스로 만나 길을 찾을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제빵사의 절제입니다. 기계의 개입을 최소화한 이 기다림 끝에 밀가루는 산화되지 않고 본연의 황금빛 미네랄과 다채로운 풍미를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결국 프랑스인들에게 진짜 빵의 가치는 기계적인 정제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밀 본연의 향을 살려내는 제빵사의 고집, 그리고 테루아, 즉 토양과 기후 등 식재료가 자란 환경이 만들어내는 그 지역만의 고유한 풍미를 지켜내는 철학에 있습니다. 독일의 밀가루 철학은 화려한 이야기 아닌 생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과거 독일은 알프스 북쪽의 춥고 습한 기후, 그리고 산성이 강한 척박한 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부드러운 밀이 잘 자라지 못했죠. 대신 독일인들은 거친 땅에서도 강인하게 살아남는 호밀을 주식으로 선택해야 했습니다. 호밀은 우리가 흔히 아는 밀과 성질이 완전히 다릅니다. 밀에는 반죽을 부풀리는 글루텐이 있지만 호밀에는 펜토산이라는 성분이 그 역할을 대신합니다. 펜토산이란 즉 자기 무게의 8배나 되는 물을 꽉 머금어 끈적끈적한 젤을 만드는 식이섬유를 말합니다. 글루텐이 부족한 호밀빵에서는 이 끈끈한 젤이 빵의 뼈대가 되어 묵직한 형태를 유지해줍니다. 여기서 독일 제빵사들에게는 치명적인 숙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호밀에는 아밀라아제라는 효소가 너무나도 활발하다는 점입니다. 아밀라아제란 즉 밀가루의 전분을 분해해서 녹여버리는 효소입니다. 이 효소가 너무 날뛰면 빵을 구워도 속이 익지 않은 떡처럼 뭉쳐버리게 됩니다. 독일인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워도우, 즉 신맛이 나는 발효 반죽을 과학적 방패로 사용했습니다.
사워도우 속 유산균이 만들어내는 강한 산성은 전분을 녹이는 효소의 활동을 잠재우고 동시에 호밀이 품은 풍부한 미네랄을 인간이 흡수하기 좋은 상태로 분해해줍니다. 즉 사워도우는 척박한 호밀을 인간의 생명수로 탈바꿈시키는 발효의 연금술인 셈입니다. 독일의 밀가루 등급인 타입 번호는 이런 발효의 성패를 결정짓는 핵심 지표입니다. 번호가 높을수록 껍질 속 미네랄과 효소가 많다는 뜻이며 미생물의 활동이 그만큼 강력해집니다. 제빵사는 이 숫자를 보고 사워도우의 양과 발효 시간을 정밀하게 설계합니다. 독일인들에게 밀가루 번호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척박한 환경을 가장 영양가 높은 양식으로 바꿔낸 지혜, 즉 생존을 위한 정밀한 발효 설계도인 셈입니다. 나아가 독일인들은 폴콘, 즉 곡물의 모든 영양을 온전히 섭취하려는 통곡물 철학을 최고의 가치로 여깁니다. 이들에게 빵을 먹는다는 것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대지의 강인한 생명력을 섭취하는 숭고한 행위입니다. 독일의 철학이 척박함을 이겨낸 생존의 사투였다면 다음 이야기의 이탈리아는 밀가루의 힘을 숫자로 지배하는 정밀공학의 세계입니다. 미식의 나라 이탈리아는 세계에서 가장 정교하고 기술적인 밀가루 분류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밀가루는 단순히 요리 재료가 아니라 반죽이 어떻게 움직이고 어떤 질감을 낼지 완벽하게 예측하고 제어하는 물리학의 영역입니다. 이탈리아 밀가루 봉지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T4라는 등급입니다. 가장 곱게 갈아낸 T4 00 밀가루는 마치 화장품 가루처럼 부드럽고 새하얀 색을 띠죠. 여기서 많은 분이 오해하는 점이 있습니다. 00 밀가루는 무조건 단백질이 적은 박력분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00은 밀가루의 입자가 얼마나 고운지, 즉 잔미를 제거하고 배유의 순수함을 극대화한 정제도를 말할 뿐 단백질 함량과는 무관합니다. 이탈리아 제분 기술의 진짜 정수는 겉으로 보이지 않는 내면의 힘, 즉 W 지수에 있습니다. W 지수는 반죽 속에 공기를 불어넣어 풍선처럼 부풀리다가 터질 때까지 들어가는 에너지를 측정한 값입니다. 이 숫자가 높을수록 반죽이 가스를 가두는 힘이 강하다는 뜻입니다. 이탈리아 셰프들은 단순히 강력분을 찾는 게 아니라 W300에 신장성 0.6짜리 주세요 라고 아주 구체적인 수치를 요구합니다. 이것은 식재료를 대하는 그들의 방식이 숙련된 감을 넘어, 즉 재료의 한계치를 데이터로 완벽히 장악하려는 공학적 접근임을 보여줍니다. 정통 나폴리 피자는 485도의 뜨거운 화덕에서 단 90초 만에 구워져야 합니다. 이때 반죽은 부드럽게 늘어날 만큼 유연해야 하면서도 가스를 꽉 가두어 테두리를 순식간에 폭발적으로 부풀릴 만큼 튼튼한 벽을 가져야 합니다. 즉 찰나의 열기 속에서 형태를 끝까지 지켜내기 위한 탄성, P분의 L의 정밀 설계가 필요한 셈입니다. 반면 파네토네 같은 무거운 반죽은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마니토바입니다. 마니토바란 즉 엄청난 중력을 이겨내고 거대한 볼륨을 지탱해내는 초강력분을 말합니다. 무거운 반죽이 무너지지 않게 잡아주는 든든한 버팀목, 즉 맛의 건축물을 지탱하는 튼튼한 철근 역할을 해주는 것이죠. 결국 이탈리아의 밀가루 철학은 요리사가 원하는 식감을 과학적인 수치로 보장하려는 장인 정신의 결정체입니다. 이들에게 밀가루 포장지의 숫자를 읽는다는 것은 빵의 형태와 질감을 1mm 단위로 세밀하게 쌓아 올리는 행위, 즉 미각의 황금 비율을 찾아가는 맛을 위한 건축과도 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빵의 본고장 유럽을 관통하는 세 가지 거대한 줄기를 살펴보았습니다. 대지의 풍미를 소화하는 프랑스의 회분, 척박함을 영양으로 바꿔낸 독일의 효소과학, 그리고 1mm의 식감을 설계하는 이탈리아의 정밀공학까지. 즉 유럽인들에게 밀가루는 단순한 가루가 아니라 자신들의 역사와 철학을 담아내는 가장 정교한 언어였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작업대에 놓인 밀가루를 다시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 봉투에 적힌 낯선 숫자들은 더 이상 단순한 기호가 아닐 것입니다. 재료의 본질을 이해할 때 비로소 여러분의 반죽은 기술을 넘어 예술의 영역으로 진입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유럽의 이야기는 시작일 뿐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전혀 다른 세계로 떠납니다. 척박한 유럽을 넘어 전 세계를 먹여 살리기 위해 탄생한 가장 안정적이고 강력한 식량 엔진, 미국의 밀가루 시스템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왜 전 세계 제빵사들이 결국 미국의 내성에 주목하는지, 그 압도적인 효율의 세계를 기대해 주십시오. 이상 푸드 딥다이브였습니다.